저의 직업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재미있는 일을 하라는 힐링 멘토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모두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들어온 직업에 대한 견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가치관이 확실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직업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흔히 미디어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라,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 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들을 지겨울 정도로 듣곤 합니다. 또 이런 직업 관련 명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명언으로는 노력하는 자는 결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이런 말들을 떠들어대는 건 그저 자기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내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말들을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일이 즐겁고, 그럼 다른 사람보다 능률이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돈은 그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그쵸? 근데 그들의 그런 뜬구름 잡는 멋있고 허황된 말들로 인해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미래에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냥 저만 봐도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재미없고 하기도 싫어요. 근데 미친듯이 행복하게 잘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을 하기 싫은 일만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서 살고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사나 판검사들은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게 즐거울까요? 과연 그들이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게 즐거워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직업을 선택한 거라고 보십니까? 사업가들이 정말로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의 케이스고, 제가 실제로 본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본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억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불행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다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힐링 멘토들의 단골 멘트인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을 착각의 늪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한테도 진로 상담 메일이 정말 많이 와요. 저는 근데 제가 감히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진로 고민에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해드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모든 분들께 공통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보통 진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골 대사가 있어요. 제가 뭐뭐를 좋아하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책임 힐링 멘토들한테 평생을 세뇌당한 결과죠. 이런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과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꼭 화가를 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꼭 가수를 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수히 많은 진로 고민 메일이나 DM을 받으면서 진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아성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본인들조차도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축구선수가 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우지만, 현실은 학교 축구부 코치나 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너 축구부 코치로 커리어가 끝나는 게 확정이 되더라도 축구 계속 할 거임?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현실을 부정하기만 하거나 스턴 걸려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한 건 축구가 아니라 축구 스타가 되는 것에 가까우니까요. 대부분의 진로 고민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진짜 욕망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거기에 솔직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포장을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냥 성공일 뿐인데,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는 거라고 포장을 합니다. 성공이 없으면 안 하거나 금방 포기할 거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식의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건 인간의 본성을 정말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좋아한다는 감정은 굉장히 얄팍한 감정입니다. 몇 개월 가면 다행인 그런 정도의 감정이에요. 저의 직업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그냥 취미로 남기고 잘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잘하는 일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일을 말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오로지 돈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꼭 끝까지 듣고 진지하게 성찰을 해보셔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업을 바꿀 때마다 흔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라는 말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해서 싫은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안 늘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전제를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옷을 너무 사랑을
자랑하고 꾸미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의류 쇼핑몰을 차렸었어요. 실력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패션학과 교수님한테도 재능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매일매일 패션 매거진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제 취미였으니까요. 정말 365일 내내 옷을 봐도 질리지가 않았어. 하지만 옷을 잘 입고 패션을 잘 아는 것과 의류 쇼핑몰을 잘 운영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돈을 힘들게 벌고 돈을 힘들게 버니까 잡념이 늘고 잡념이 많아지니까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연쇄작용이 극에 달하면 결국 일을 하는 의미를 못 찾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실력 부족에 있어요. 저는 동대문에 옷을 보러 다니는데 매너리즘을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의류 쇼핑몰 운영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일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이걸 빨리 파악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고통의 근원은 매너리즘이 아니라 실력 부족이라는 걸요. 실력이 있고 성과가 좋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투덜대기는 할지언정 일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아요. 어떤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입니다. 결국 직업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휴식이 아니라 실력 정진에 있는 거예요. 실력 문제는 실력을 키워야만 해결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다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매너리즘이 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의 부족을 취향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어떤 핑계를 대도 대다수의 경우는 그냥 그 일을 못해서 싫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걸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 기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우연히 끌려서 좀 해봤더니 주위에서 칭찬을 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좋아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형편없다는 말을 듣고서 그걸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업의 세계로 가져오면 전혀 다른 벽에 맞닥뜨리게 돼요. 취미로 할 땐 칭찬을 받던 것들이 프로로 할 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여유가 사라져서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회의감에 시달리게 되죠. 어떤 일의 성과가 별로인데도 그걸 좋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좋아하는 거라면서 살겠다고 확신을 한다면 그건 적성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예요. 목이 날아가도 이 길을 가겠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을 반지하방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살아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그들의 대부분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해보면서 틀딱 팀장님이나 부장님에게 한 번이라도 컨펌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디자인을 결정하는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어떤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대체 이 업체의 디자이너는 뭐하는 놈이냐고 욕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디자인이든 뭐든 기업에서의 최종 결정은 경영진이나 클라이언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실무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어서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라 건축주가 돼야 됩니다. 결정은 결국 자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디자인을 좋아해서 디자이너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결코 스스로가 원하는 창작물을 제작하지 못합니다.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쁜 디자인의 옷을 만든다고 해도 고용주가 주머니를 5개 달라고 하면 5개 달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구조의 집을 설계해도 고용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완벽한 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자본이 거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창작하면서 살고 싶은 거라면 정말로 예술을 해서 그걸로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무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능력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 이런 말만큼 바보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돈이 없고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을 하며 보내는데 그렇게 인생 대다수의 시간을 차지하는 직업을 절대로 돈만 보고 골라서는 안 되겠죠. 돈을 준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직업 선택인 게 맞아요.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한 행복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거지 직업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꾸역꾸역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에 나가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상사한테 깨지고 일하는 게 정말 거지 같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믿고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간다는 자기 효능감이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당연히 고통스럽죠. 일을 하는 게 즐거우면 그게 미친놈인 거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고 일을 하기 싫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게 즐겁다는 말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얻기 때문에 그럴 때 즐겁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지 일단 일을 잘 하고 나서 거기에서 오는 성과로 보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돈 잘 버는 직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월급 180을 받는 구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내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국가에 이바지를 한다는 사명감까지 가지면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적인 직업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명감 따위는 개나 주고 해야 될 일도 미루고 짬을 시키기 때문에 욕을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부심이 생기지도 않고 생길 수도 없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몰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자부심과 자기 효능감이 생겨서 소명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데, 보통은 일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주제넘게 소명의식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좌뇌와 우뇌가 충돌을 하면서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식의 뜬구름 잡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죠. 그리고 미디어에 나와서 그딴 말을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도 다들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고 일하기 싫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차피 모든 일은 직업이 되는 순간 하기 싫어지니까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자부심이나 소명의식 같은 말은 사치스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정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적성을 잘 모른다는 거죠.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본인에게 장사 재능이 있는 줄 몰라요. 유튜브를 해보지 않으면 본인에게 유튜브 재능이 있는 줄도 모르죠. 저보다 유튜버로서의 재능이 훨씬 더 뛰어나면서도 평생 노가다판에서 삽질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기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성이 있는지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젊을 때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지 않으면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본인한테 뭐가 맞는 줄도 몰라요. 살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10대, 20대에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가 30대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말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요약. 여러분은 1년에 수억씩을 버는 회사 대표들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울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들도 다들 아침에 출근하는 게 미친 듯이 싫어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로 날마다 일하는 게 즐겁기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다들 똑같이 일하는 게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그냥 자신이 가진 재능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답변은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도 아니고 다른 힐링 멘토들에 비해 멋있어 보이는 말도 아니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인생이 고달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기 싫고 출근이 하기 싫은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